일단 저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6명의 표가 다 모이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치 탄핵 인용이라는 역을 정해놓고 마치 탄핵 열차를 계속 출발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도 무시하고 경차역도 건너뛰고 또 어떻게 보면 열차에 불량 연료까지 넣어가면서 막 달려오다가 마지막 종착역을 앞두고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 멈출 만한 이유는 장애가 생겼거나 열차가 뭔가 불량 연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나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현재 바로 인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그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간을 이렇게 끌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사실은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편결을 해야 되잖아요. 편결을 해야 되는데 편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편결을 못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걸 보면은 이제 6대2도 아니고 이제 5대3 정도로 뭔가 각하 의견이 3 정도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소추의 동일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란죄를 뺐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그게 두 번이 이게 같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게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에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게 한 명 정도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봤는데 각하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적들에서 이미 한 달 한참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초기에 5대3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우리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까이셨죠. 죄송합니다. 진 교수님이 많이 공격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히 5대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이제는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설득력 있는 그 의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며칠 전부터 정치권에서 되드락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 5대3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되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데드락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이제 추측, 가상의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5대3이니 뭐 6대2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해서 탄핵을 인용하는데 어떤 장애가 생긴 문제인가? 그게 아니고 소수 의견이라든가 개별 의견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냐의 문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의 경우 지금 8명의 체제에서 탄핵 인용을 하지도 못하고 또 기각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는 단순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아주 근본적이고 중대한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안 내리는 거냐 못 내리는 거냐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대3 상태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와버리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게 엄청난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각 결정이든 인용 결정이든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법 쪽에를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전까지는 해결이 안 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오히려 지금 임명되면은 국민들의 승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일단 마은혁 후보자는 그 성향이나 추천 경로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5대3이라는 구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표 때문에 6표로 가결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승복 못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는 거겠지만 3표는 탄핵 반대표가 확보가 됐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소 3표 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최소 3명 이상은 이 탄핵에 인용하는 것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임명해서 구인 체제에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또 방법은 있으나 설득력을 확보하기는 또 어려운, 특히 이렇게 막 양진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없이 해서 만약에 5대3 결론을 낸다? 이것도 권한대행이나 행정부의 일종의 위원회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중대한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먹통이 된 거죠. 사실 국가가 이제 먹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돌렸는데 버그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탄핵은 인용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헌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 게 또 분명해 보이고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먹통이 된 거죠, 지금. 결국은 진퇴 양난에 빠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못 내리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긴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입니다. 6명 갖고는 이때까지 판결을 선고한 선례가 없다. 최종 결정까지 6명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선례가 없지. 설령 후임자가 임명된다 해도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도 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취재가 직접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오는 얘기도 어쩌면 내피셜이고 다 한 달이 두 달이 걸쳐서 들어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믿을 만한 분들의 얘기를 제가 전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영배 헌법소장이 4월 10일까지 다 판결을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요. 이거 역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도 최종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4월 10일까지를 전제로 한다면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양쪽 다 재앙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별다른 별의별 이제 추측들이 다 나오는데요. 하여튼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한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4월 4일을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려할 만하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냥 시스템 먹통 이런 차원이 아니고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탄핵 6개월 안에 이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 7월이면은 6개월인데요. 4월 18일을 남겨버린다?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자신이 임명 안 하고 버텨왔던
새로운 재판관 2명을 포함해서 임명을 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럼 6명 갖고는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오고요. 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이 탄핵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계엄은 증거의 싸움, 뭐 법리의 싸움 이런 걸 다 떠나서 온 국민이 목격자거든요. 그런데 이거 탄핵 결론도 못 내리고 18일을 넘겨서 또 뭐 새로운 재판관 임명도 못하고 혹은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행태가 노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요. 정말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현실화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민주당 책임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그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추천으로 1명 해서 헌법재판관을 구성했으면 진작에 구인 체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 엄청 신망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재판해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6명 체제도 불사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무리해서 이제 재판관들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은 내란죄를 뺀다든지 이런 게 자꾸 서둘러만 오다 보니까 이 탄핵 재판의 절차적인 위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탈표들이 생긴 것이죠.